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오전 5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낼지도 모릅니다. 즉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과정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오늘 심리를 하며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의힘의 미래에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선 요사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보수적 인사들의 대응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사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거기서 말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개 XX라고 했다든지 양두구육이라고 했다든지 등등 또는 눈물을 흘렸다든지 그러면서 예의 이준석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사가지가 없다. 그리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왜 해명 안 하느냐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3일 한 기자회견 모두 연설은 A4 용지로 프린트를 하면은 7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한 용어와 시각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신선합니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별 논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에 시종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제명해야 된답니다. 이제는 막 제명해버리고 아예 말살해버리자는 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3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정권 교체에 거의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이 점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연설에서 말했던 제기했던 당내 민주화라든지 보수의 재구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노선과 정책과 철학에 관계되는 지적은 거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던 바의 몸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 깃털만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삼촌뻘,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면은 좀 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누가 뭐래도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발견하고 발굴한 인재입니다. 인재라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의 실력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남긴 것 아닙니까? 최소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는 역사적인 승리 아닙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1등이라면 2등은 이준석 아닙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준석 씨를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다 애송이 취급 안 했습니까? 젊은이 취급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꽁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밤새워 가면서 흉금을 털어놓고 멋진 토론을 한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지난 1월 초에 항명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장으로 불러가지고 공박을 하고 마치 몰아낼 듯한 기세를 보이는 그 순간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포옹하고 포용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로 선거가 승리로 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용력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오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준석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두 사람이 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13일 이준석 연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8.15 경축사를 듣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두 사람이 비슷하구나. 이걸로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뭡니까? 뜻이 같은 사람이 뭉치는 결사체 아닙니까? 뜻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데 동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내부 총질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주제가 뭐냐? 아마 보수의 재구성과 자유의 재해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공통점이 많을 겁니다. 나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니까 만 62살, 1985년생인 이준석 37의 나이, 62살의 나이, 얼마나 토론하기 좋은 나이입니까? 토론하기 좋은. 나이가 비슷하면은 뭐 싸움할 수 있지만은 이거 삼촌, 조카 또는 부자 사이 아닙니까? 얼마나 흉금을 틀어놓고 토론하기 좋습니까? 그리고 공통의 주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도 그렇고 8.15 이 경축사도 그렇습니다.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면 반공이 바로 따라오는데, 반공자유와는 조금 다른 개인의 다원성, 인권,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은 같다 이겁니다. 같은 목소리를 해요. 윤석열과 예컨대 나경원 두 사람의 공통점보다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이 더 많을 겁니다. 윤석열과 김기현의 공통점보다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이 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홍준표의 공통점보다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보면은, 아, 통하는구나. 왜 그런 자리 마련하지 못합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이준석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그 뭐 법대 친구, 고시 친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발이 부르트라고 뛴 이준석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 그런 자리가 한 번은 없었다는 것은 이건 불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기념사에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동안에 문재인이 공산혁명 분자들의 항일운동까지도 이걸 독립운동으로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주려고 책동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명언 아닙니까? 전체주의 국가 만들려고 독립운동 안 했다.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 만들려고 독립운동했던 김일성 세력의 독립운동은 다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광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독립운동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루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독립운동을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준석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지난 13일 기자회견문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향해서 선당 후사하라고 하느냐? 선당 후사는 당이 결심하면은 우리는 한다라는 북한식 용어하고 비슷하다. 선당 후사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지만은 동시에 조직에도 충성하는 그런 국힘당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작 100여 년 전쯤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 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게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 관계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이라고 다르면 안 됩니다. 북한의 선당 정치와 다르다면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자유의 전진으로 해석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즉 자유를 되찾고 그리고 그 자유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고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를 가꾸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 진영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게 역사적 사명이다. 세계사적 사명이다. 이런 관점과 같습니다. 결국 그러려면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좋은데 과거에 반공의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내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된다. 이런 게 이준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헌법 제10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헌법 10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정신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편성이 있는 거죠. 세계 많은 나라의 헌법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보수가 달라져야 한다는데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무슨 XX라고 했다든지 요걸 가지고 싸움을 계속 붙이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멋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 이거죠. 만나서 풀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자유를 주제로, 당내 민주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면은 아마 그 만남이 끝났을 때는 동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은 근사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